퇴직 후 처음으로 맞이한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해 켜둔 오래된 라디오에서 어느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지요. 혹시 듣고 있다면 그때의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했고 많이 그리웠어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녀의 목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알람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 밤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뒤척여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건데 돌아가신 후 제가 가져왔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켜두곤 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야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밤, 외로운 밤, 잠 못 이루는 밤. 여러분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몇 곡이 지나고 DJ가 다시 말했습니다. 다음은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익명을 원하셨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고 하시네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20살의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을 두고 떠났습니다. 30년 전 20살의 마지막 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어요.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고요. 그냥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쪽지. 저는 그 쪽지를 기억했습니다. 미안해. 언젠가 이유를 말할게. 딱 그 한 줄만 적힌 쪽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게 그 사람이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야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21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도서관이었습니다. 같은 책을 동시에 집어들었고 서로 미안하다고 말했고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둘 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헌옷을 입어도 함께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셨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있자. 평생.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문 앞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언젠가 이유를 말할게.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하숙집에 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습니다. 가끔 벚꽃이 필 때면 그 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혹시 그녀를 만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억이 흐려지고 얼굴도 가물가물해지고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어뒀을 뿐이었습니다. 라디오 속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야 했어요. 아버지 사업 때문이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그 사람이 저를 붙잡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흔들릴 것 같았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쪽지 한 장만 남기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50살이 넘었고 결혼도 했다가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왔다고?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듣고 있을까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벚꽃길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후 3시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벚꽃길 오후 3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미안했고 사랑했고 지금도 그립다고요. DJ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답지만 슬픈 사연이네요. 청취자분,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벚꽃길.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고민했습니다. 가봤자 뭐가 달라질까? 3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나 많이 늙었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벚꽃길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1시였습니다. 너무 일찍 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벚꽃길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주변은 많이 변했습니다. 새 건물들이 생겼고 카페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긴 벚나무길. 지금은 이른 봄이라 벚꽃은 많이 피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년 전 그녀와 함께 걸었던 이 길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였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3시간쯤이야.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올까? 혹시 장난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시 앉았습니다. 2시 55분, 58분, 59분, 3시, 3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0m쯤 떨어진 거리에서요.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5m, 3m, 1m.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왔구나. 응, 왔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늙었지? 저는 웃었습니다. 너도. 그녀도 웃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이유를 말해줄게. 들어줄래? 응. 듣고 싶어. 지수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빚을 피해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해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요. 저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저를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쪽지만 남기고 떠났다고요. 정말 미안해. 너무 비겁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해해. 넌 선택할 수 없었잖아. 그래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뭐, 그럭저럭. 너는? 나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일 이야기, 외로웠던 시간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민수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지수를 봤습니다. 시작이라니?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연애하는 거. 저는 웃었습니다. 쉰 넘어서 연애? 왜? 안 돼? 아니, 좋지. 그럼, 응, 하자. 다시 시작하자.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벚꽃길에서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빨리 메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같이 살까? 저는 놀라서 그녀를 봤습니다. 같이 살자고. 응. 나이도 있는데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저는 웃었습니다. 결혼하자는 거야? 꼭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좋아. 하자. 진짜? 응. 진짜.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도.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2층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집을 꾸몄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별로 한 거 없어. 책 좀 읽고 청소하고. 너는? 나도. 그냥 집에 있었어. 심심하지 않아? 아니, 너랑 있으니까 안 심심해. 지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그 길 가볼까? 그러자. 우리는 그 벚꽃길로 갔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그곳. 1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곳.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응.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지수가 제 팔을 꼈습니다.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사진 찍을까? 좋아. 지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벚꽃 아래 우리 둘. 쉰이 넘은 나이지만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때 라디오 사연 기억나? 응, 당연히 기억하지. 사실 그거 떨렸어. 정말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서. 나도 그날 밤 진짜 놀랐어. 내 목소리 듣는 순간. 미안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 찾을 방법이 없었어. 아니야. 잘한 거야.
그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잖아.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정말 떨렸어. 혹시 안 올까봐. 나도. 혹시 다른 사람일까봐. 하지만 우린 만났어. 만났어.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아픈 곳도 생기지만 괜찮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가끔 그 벚꽃길을 걷습니다. 우리 참 신기하지? 지수가 말합니다. 뭐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 그러게. 운명인가 봐. 라디오 사연 안 보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나도 그날 밤 라디오 안 켰으면 어쩔 뻔했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민수야. 응. 사랑해. 나도.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이 길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30년 전에 헤어졌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라디오 사연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처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